좋아요, 구독. 이 안에서 완성차 업체들도 잘 가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도 그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타이어 섹터 전반에도 좀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뭐 실적 관련돼 가지고 자동차 쪽 같은 경우, 자동차 타이어 쪽, 네, 타이어 쪽. 타이어 쪽 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부터 1월 달부터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었어요. 네. 근데 작년에는 조금 이제 소외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자동차 부품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결국 이제 뭐 실적이 본질 가치고 이 본질 가치가 좋아지게 되면은 뭐 주주 환원책이 나오게 되고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긴 한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이 맥락 전체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저 PBR 요쪽에만 뭐 포커싱해서 볼 것인가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지금의 저 PBR 현상은 이제 말미에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제한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결국에는 주가 부양 이꼬르 주주 환원책 이쪽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선제 조건, 실적 개선 이런 부분 좀 나타나야 되는데 한국 타이어 포함해서 이제 금호 타이어 같은 게 상당히 흐름이 괜찮거든요. 괜찮은 부분들은 결국 이제 현대차의 낙수 효과가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좀 쉼없이 그러니까 뭐 출발점은 작년 이제 7월 때부터 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2022년도 6월 달에 고점이었던 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기준입니다. 이 57,500원에 과연 돌파를 할 것인가? 이 제품들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히 현재 우상향을 하게 되면서 이제 6,480원 부분까지 현재 올라온 상황인데 요 종목도 이제 2021년도 6월 달에 고점이 8,3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가가게 될 건데 아마 이 한국 타이어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아마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좀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를 먼저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최근에 와서 성화이텍이라든지 화신 이런 종목들이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종목들보다 이전에 이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상승 모멘텀은 실적 모멘텀들이 전반적으로 쭉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은 각각 넘어야 될 가격대가 있는데 그 가격대 돌파 여부를 일단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격대를 돌파할지를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셔서요. 타이어주에 대한 의견 이사님도 비슷하실까요? 우리가 증설이 단행된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직접적인 아까 자동차 부품을 말씀드릴 때 포인트로 삼은 것처럼 직접 해외 공장에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타이어 기업들은 비용이죠. 운송비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이익을 환산할 때 보면 한 30% 정도를 차지해요. 그렇다 보니까 운송비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익스포저가 다른 기업들보다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해외에서 공장 증설이 이루어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고 증설이 이루어진 기업이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발목을 잡아오던 비용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가 이제는 좀 이익의 비용단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이겠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뭐 타이어주 같은 경우는 유리한 환경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타이어주 여전히 유리한 환경에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섹터별로 흐름을 살펴본다면 일단 저 PBR 관련주로 엮여있던 보험 섹터 전반에도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 PBR에 대한 매력은 유효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글쎄요. 여기서 따라잡을 건가 말까, 따라잡을 건가 아니면은 다른 종목도 좀 볼 것인가 이게 고민인데 네. 일단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따라잡을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 이제 테마였던 현상이라고 좀 판단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미국장 같은 그런 흐름들 그리고 일본장 같은 흐름들이 앞으로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는 판단이 저는 우선이 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앞으로 주주 환원책을 늘리게 되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넘어야 될 과제들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 PBR 요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 주가가 싸다는 것들이고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 주가를 올려라. 그러니까 주가 부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뭐 세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종목 크기에 따라서 뭐 첫 번째는 실적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성장 동력 만약 마지막 세 번째는 주주 환원책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가장 좋은 건 미국 모델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그 실적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 성장하는 폭만큼 주주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제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그런 제도가
바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한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이게 법 개정과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기에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걸린다 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게 네. 유리 없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 아직 지금 금투세가 없지만은 대주주 양도차익 하고 그다음에 증거거래세 요거 두 가지를 같이 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물론 있긴 있지만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 정도는 이제 없애고 하나를 그 동일화시켜서 가야 되는데 금투세 폐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야권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넘을 사안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부 의지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결 구조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추후에도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미국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꾸준히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한다. 그러니까 결국 정책 테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제 뭐 오늘 자동차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철강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올라온 상들인데 유통업종도 마찬가지고 올라온 상들인데 결국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지 제가 볼 때는 뭐 추가적으로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글쎄요. 하나손해보험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을 물론 추천하는 게 맞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물론 전고점 돌파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가 어디냐면 가격대를 보게 되면 5,000원대 가격이거든요. 요 가격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을 보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자칫 정말 재수없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 테마로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이게 또 고점이 물릴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를 별로 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가기 위한 어떤 제도가 개선되고 밑바탕이 됐을 때는 뭐 이런 종목들을 뭐 중기, 장기 종목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런 선결 과제들이 해결되기 이전까지는 저는 안 볼 것 같다. 결국 성장주 쪽으로 다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라고 전해주셨고요. 저 PBR 관련주 안에서도 사실 건설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주 전반에 대한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PBR 수혜도 입지는 못한 것 같고 쓴웃음을 지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 PBR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이익률 ROE라는 수치가 수반돼야지 주주 친화적 정책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당의 증대라든지 아니면은 매입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발생을 하는데요. ROE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저 PBR이라고 하더라도 주주 친화 정책을 단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설주 같은 경우는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현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 영업 기준의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잉여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겠지만은 이 부분이 우발 채무가 발생이 가능합니다. 시중에서 많이 다뤄지는 PF라는 부분이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 PBR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가는 약세인데 지금 이제 선거가 다가오다 네. 보니까 뭐 PF와 관련된 부분에 정책이 나와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안고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 본업에 대한 체질 개선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태형건설의 이슈에서도 봤듯이 나머지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도 후발 채무가 존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슷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 PBR주를 놓고 건설주로 접근하는 건 네. 지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땐 좀 뭐 매도에 대한 의견을 함께 드립니다. 네, 저 PBR과 관련해서 건설주를 바라보면 지양을 해야 되겠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오히려 매도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저 얘기 네. 동의해요. 동의하세요? 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좀 전에 미국 모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좋아지게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주주들과 분배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건설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지 HD 현대산업개발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해외 쪽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해외 건설 수주액이 연간 기준 보게 되면은 이제 3천억 불에서 계속 정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실적이 정체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꾸준히 이제 실적이 유지가 되게 되면서 거기에 맞게 꾸준히 유지가 되게 된다면 상관없겠지만 이게 주주 환책을 받는 입장에서 네. 올해 5% 받았으면 다음에 7% 더 많이 받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 그 순익은 그대로인데 주주 환원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철강이나 이제 화학 같은 것들 그리고 건설 같은 것들은 저피배율로 잠시 부각이 될 수 있지만은 더 못 간다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케이스가 그래서 자동차거든요. 네. 지금 현대차 기아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미국 시장에 있었다라면은 아마 기아는 한 15만 원,
그리고 현대차는 30만 원 돌파를 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인텔이라든지 뭐 애플 실적 잘 나오게 되면은 그걸로 해서 주가가 가잖아요. 네. 증시가 괜찮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국 미국 모델은 실적이 성장하게 되면서 거기에 맞는 주저환책을 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돈을 벌었네? 그럼 나도 좋은 일이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돈을 잘 버네? 배당 찔끔하네?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저 PBR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건설주들이 뭐 그렇게 안 한다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처럼 실적이 정체가 되는 상황들 속에서 앞으로 높은 주주 환원책을 요구했을 때 그게 도리어 기업의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저도 이승홍 이사님 말씀에 동의를 한다라는 거죠. 네, 두 분의 의견이 거의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수주와 관련해서 오늘 또 소식이 나와 있는 종목인데 LRG 넥스원입니다. 이 사우디와 4조 2천억 원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주가는 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주가는 오늘 시가 부근이 고점이었어요. 5%대 상승을 했다가 6.8%대까지 상승하고는 지금은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여타 방산주가 강하지 않은데 LG 넥선 같은 경우는 4%대 상승을 했었고 오늘은 실제 수주를 발표하고는 좀 매도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주의 주기를 한번 대입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가장 빠른 게 한 2분기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우선은 이 정도의 수주 규모가 나왔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매출 영업이익이 더해진다라고 도출을 하기보다 모멘텀 같은 경우가 부재한 현상이 있다 보니 우선은 매도를 하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라는 점은 아니겠어요. 실적 발표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고요. 다음 모멘텀은 한 2분기 뒤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3개월 이후 정도 아니면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는 한 10만 원대 중반 이런 가격대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10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오늘은 YTN과 관련해서 대주주 변경 소식이 좀 전해져 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력을 보여주는가 싶었는데 지금은 주가 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네, YTN 뭐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YTN은 뭐 매각 이슈는 얘기가 많았었던 부분들이라서 이게 이제 호재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부터 이제 뭐 지분 매각 얘기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 주가가 한 번씩 들썩였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저도 좀 고민이 되는데 소고기도 3번 연속 먹으면 물리거든요. 물론 맛있어요. 저도 압니다. 근데 저는 좀 양을 좀 많이 먹기 때문에 네. 좀 말랐지만은 좀 많이 먹거든요. 얼마나 많이 먹기 드세요? 때문에 한 번 먹을 때 1kg 넘게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괜히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 먹는데 네. 꽤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3번씩 먹으면 좀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겨울철에 이제 보게 되면은 계절성 질병이 있잖아요. 네. 뭐 최근에는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었고 예전에 뭐 조류독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해마다 발생되게 되면서 관련된 동물 백신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강세를 보이지만은 반응하는 변동폭은 해야 갈수록 작아진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테마도 어떤 테마의 신선도가 얼마만큼 이제 이게 처음으로 발생된 거냐, 얼마만큼 우려 먹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YTN 같은 경우는 결국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이 매각 이슈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회사 입장이 아니라 투자하는 주주 입장에서 주가 반응을 봤을 때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소위 말하는 마법의 단에 있잖아요. 선반영. 선반영. 네. 이런 것들로 좀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YTN의 주가 흐름은 선반영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테지만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겁겠습니다. 그런 만큼 에코프로의 액면 분할, 5대1 액면 분할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에요. 시가총액 상위주가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대에 위치를 하면은 매수를 할 때 한 주 이 정도, 10주 이 정도 금액으로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하기에도 심리적인 장벽이 있는데 이제 5대1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10만 원대에서 15만 원대로 주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동성의 측면에는 긍정적입니다만 다만 이 부분이 다시금 추세 상승으로 강하게 에코프로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을 놓고 살펴봐야 되겠고 보통 그다음에 종목들이 조정이 나온 경우에는
60일선 같은 경우를 한 번에 강하게 돌파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강한 재료라든지 우리가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 30% 이상 잘 나왔을 때 그런 경우에는 주가가 빠져 있다가 한 번에 돌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60일선을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적어도 뭐 주가 변동성은 하루 이틀 또 나타났다가 주가는 움직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본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추가로 어떤 식의 주주 환원책이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가 위로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뭐 본업의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바로 V자 반등 여기에서 한 70만 원 정도 이상 바로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랬을 때 시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을 많이 봅니다. 원자재 가격의 반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데 지금 중국의 전기차 생산량 월별 추이와 리튬의 생산량 월별 추이를 대입을 해보면 이 전기차 생산량이 리튬 생산량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는 보통 한 분기 정도 이상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랬을 때 2분기 정도가 리튬 가격의 저점일 수 있지 않냐라고 추정을 해보고 그랬을 때는 한 1분기 중반 정도 같은 경우가 양극재 업체들은 주가의 뭐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액면 분할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또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이전 상장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하겠죠. 네. 한다로 봐야죠. 뭐 LNF도 가고 에코프로빈도 가고 뭐 다 가는 거죠. 뭐 이래도 되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아니 제 에코프로 얘기 나오면 이제 화가 나는데 네. 5대1 액면 분할도 이게 나오는데 결국 뭐 주주 재고 가치 얘기할 거거든요. 분명히. 네. 과연 주주 가치 재고가 될까요? 안 된다고 보세요? 안 된다고 봐야죠.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냉정하게 좀 봐야 되거든요. 네. 자, 그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과거에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 주주 가치 재고 뭐 그리고 이제 유통지수들 늘리게 되면서 이런 부분 그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서 뭐 투자자의 어떤 거래를 원활하게 하겠다. 액면 분할하고 주가 갔나요? 안 갔어요. 예전에 아모레퍼시픽 황제주 진입했었거든요. 네. 그때 또 액면분 10대일인가 아마 액면 분할한 걸 기억하거든요. 주가 갔나요?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만국이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액면 분할 이런 것들은. 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배당을 더하고 주가를 부양하고 뭐 주사주 매입을 하지. 정말 진짜 방송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진짜 작년 상반기 때 153만 원까지 주가 해먹고 그거 해서 조금 미안하니까 뭐 주주 가치 액면 분할 얘기 나오는데 결국 이건 제가 볼 땐 경영권 방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그 상장 주식 수가 2,600만 주.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에코프로가 고점을 잡을 때 어떤 이슈가 나올까 생각했냐면 이렇게 증자 이슈가 나올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증자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고점을 잡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2,6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를 봤거든요. 근데 지금 뒤늦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만약에 지금 보세요. 150만 원까지 갔다가 이걸 가지고 있는 그 투자자들이 계속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중국 상담 해보니까 150만 원에 가지고 계신 분이 두 번이나 봤거든요. 액면 분할하고 나오면 주가가 또 안 갈 거예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예를 들어드렸듯이. 그럼 이분들은 계속해서 그냥 물려 있는 거예요, 계속. 정말 답답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주가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주가 해먹고 에코프로 보면 그냥 코스피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주주는 전혀 제가 볼 땐 생각 안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속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방송경에 적합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순화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경영진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 좋으라고 지금 액면 분할하고 코스피전 상장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코스피전 한다고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좀 화가 납니다.